안녕하십니까. 경찰한국사를 맡게 된 박세종이라고 합니다. 뭐 양력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충분히 아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책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는 드리지는 않고,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첫 시간에 먼저 책에 대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리고 경찰한국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상당히 난해한 과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과목은 사실은 나누어서 떨어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실 외워야 하기 때문에 암기를 수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또 5,000년이나 되는 역사를, 방대한 역사를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예전에는 전략 과목이었는데, 여러분들 경찰한국사는 사실 경찰에 한국사에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또 생소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 한국사 과목이 어려워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의 그냥 통념일 뿐입니다. 사실은 한국사는 굉장히 쉬운 과목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국사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 한국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극을 보기 때문이죠. 특히나 경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도 많고 남학생들도 많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스스로가 선택을 통해 가지고 나는 경찰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경찰관을 지원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렬에 있는 공무원 지망생들과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역사관이라든가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절하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만들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명확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역사는 굉장히 익숙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문제에다 적용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힘들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사라는 과목은 굉장히 쉬운 과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일정 정도의 점수에 올라가면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정 정도의 점수에 올라가면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80점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하로는 거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모의고사를 칠 때,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모의고사도 쳐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그 다음에 질문 답변을 받아가면서 모의고사도 쳐보고 많은 것들을 하게 되겠지만은, 그 모의고사를 칠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30점이 나왔다, 35점이 나왔다, 40점이 나왔다, 45점이 나왔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셔야 될 핵심이, 내가 35점대, 45점대에 왔다, 그럼 점수가 안착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적어도 35% 정도의 진도는 해결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 점수대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2번의 모의고사, 3번의 모의고사를 쳤는데 그 점수대에 안착이 되었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어봤는데 35점에서 40점대에 안착되었다. 내 점수는 35점, 40점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해결되어 있는 퍼센트지는 35%에서 40%. 그러면 앞으로 채워야 할 퍼센트가 얼마 남았느냐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만점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만점 맞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만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한 문제씩 틀릴 때가 있는데요. 예, 저도 풀다 보면 한 문제씩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수험 한국사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슨 전공 한국사를 합니까? 전공자처럼 왜 배웁니까? 여러분들은요, 전략적으로 점수대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몇 점? 85점에서 90점대에 들어가면, 85점에서 90점도 굉장히 많은 점수인데, 아니요, 전혀 많지 않은 점수입니다. 85점에서 90점대까지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왜? 이 정도 수준의 교재만 본다면, 이 정도 수준의 교재를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그 정도 점수는 나옵니다. 85점에서 90점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내가 85%에서 90%의 개념만 정리가 되면 완벽하다는 거.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합격할 건데 이 전략 과목인 한국사의 점수를 언제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서 전략적으로 이걸 기본 개념을 언제까지 끝내고 심화 개념을 언제까지 끝낼 것이며, 문제풀이를 통한 확인 학습을 언제까지 끝낼 것인가. 그래서 얼마 정도를 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를 핵심에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걸 생각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는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렵게 접근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얘기 드릴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한국사라는 과목이 왜 쉬우냐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지금까지 한국사를 배우실 때 여러분들 대다수는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를 그냥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셨는데, 암기에도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대로 된 얘기는 안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업을 끝까지 듣도록, 왜냐하면 인터넷 강의라는 것에 굉장히 단점이 뭐냐면, 인터넷 강의라는 건요 여러분들 정해진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가, 그러니까 내가 정해준 시간에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무조건 4강을 듣는다 아니면 8강을 듣는다 했을 때 그걸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을러지려면 얼마든지 게을러질 수 있는 것이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사실 수업을 진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사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강의로 한다는 것은 일정 시간에 와서 일정 시간 동안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 일정 시간 동안 촬영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점수를 올리시기 위해 가지고는요, 올리시기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매번 수업에, 매번 업데이트 되는 수업에 그 날짜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이 시간부터 박세종 선생의 강의에 들어와서 실강을 듣고 있다는 기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팁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큰 팁 하나는 드리고 갈게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사라는 시대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역사라는 시대가 존재를 합니다. 선사와 역사를 가르는 시점이 있는데 보통 문자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갈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사시대를 크게 보면 무슨 시대와? 석기로 나누는 석기시대와 그 다음에 금속기 시대인 청동기 시대와 그 다음에 철기시대로 나누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석기시대를 잠깐 보자 그러면, 자, 이 석기시대는 크게 우리가 구중 그 다음에 신석기로 나누게 되는데, 이 구중 신석기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유적지가 됩니다. 유적지. 유적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유적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 유적지 문제가 아니면 다른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유물이나 유적,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표시물들을 통한 뭐를 주느냐? 생활상 문제를 줍니다. 사회사 문제가 아니라 생활상 문제를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살아온 과정에 대한, 사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자, 석기시대, 청동기, 철기까지 합쳐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유적지는 암기를 해야 된다. 근데 구석기 유적지는 일반적으로 특징과 함께 뭐 예를 들면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라든지 한반도 최초 발견지라든지 아니면 남한 최초 발견지라든지 아니면 북한 최초 발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암기를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유적 이름과 함께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유물을 가지고 생활상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유물 갖고 생활상 물어보는 문제는 여러분들 2번만 읽어보시면 끝나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앞에서 촬영하시고 계시는 PD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는 어릴 때 배울 때도 초, 중, 고를 배우면서도 여러분들 항상 시험 보실 때 뭐 하셨어요? 그렇죠? 일단 마음 먹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앞에만 열심히 보시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하면은 박사학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 안다고. 종성동관진 들어봤죠? 당연히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연천전공리 들어보셨죠, 이죠? 들어보셨죠? 맞잖아요. 들어보셨잖아. 그렇잖아. 들어보셨잖아. 당연히 들어봤죠. 우리 PD님 나이가 얼마인데. 당연히 들어보셨잖아.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거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야.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과정에 있는 내용들은 2번에서 3번 정도, 한 번에서 2번 정도만 읽어보고 나면 다 기억이 난다는 얘기야. 그럼 생활상 문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생활상 문제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데 우리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거는 뭐가 나온다? 수험에서는요. 뭐가 나온다? 유적지가 나온다. 왜? 암기를 수반해야 되거든. 왜 그럴까? 어떤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수능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수능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이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우리 공무원 쪽이나 이쪽으로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문제가 수능하고 비슷해져가요. 이거 헛소리예요. 공무원 문제는 완전히 달라요. 수능 문제는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 우리가 수능 문제는 아니다. 공무원 문제가 더 재밌지. 공무원 문제는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본다.
미치고 환장하죠. 왜냐하면 다음 선택지 중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맞는 거 몇 개인지 골라라. 죽잖아요. 다 모르면 못 맞추거든. 죽어도 못 맞추거든. 근데 수능은 이따구로 물어봅니다. 뭐 이거 헷갈리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헷갈리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치고 환장하죠. 그래서 수능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별력도 높고 난이도도 높은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요, 변별력은 없는데 난이도는 억세게 높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깊이는 겁나게 깊은데 변별력은 별로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대놓고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거 알아? 이런 식으로. 수능 문제하고 달라요. 예, 수능 문제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특히 경찰 한국사는 더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셨을 때, 아, 그렇다면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는 대놓고 물어본다는 얘기니까 그럼 유적지를 대놓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유적지 문제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적지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키워드하고 같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자면은 연천 전곡리 아슐리안식 주먹도끼가 출토되어서 뭐가 기존에 있던 메비우스 악설이 타파되었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지. 메비우스 악설, 연천 전곡리,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아슐리안식 주먹도끼.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놓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로 해결이 되는 게 바로 우리 한국사야. 뭐 수험 한국사.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니까 수험의 출제 공식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걸 지금 첫 번째를 내가 보여드린 거야. 뭐 유적지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생활상 문제. 예를 들자면 이들은 어떻게 무리 생활을 했는지, 무리 생활이면 지배자는 있는지 지도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평등한 사회라는 지도자만 존재를 한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어디서 생활하는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물어보면 그게 한 문장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넓은 영역치를 물어보면 깊게 물어보지 못하고 넓은 영역치만 나오게 되니까 단순해지죠, 이죠? 그래서 생활상 문제는 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공부하셔야 돼? 생활상은 2번만 읽어보시면 된다니까는. 2번만 읽어보시고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한 번만 그냥 쑥 훑어볼 때 한 번만 정리하시면 돼. 그럼 뭘 봐야 돼? 유적지를 봐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유적지는 구석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 신석기가 하면 어떻게 될까? 신석기는요, 농경이 시작된다 그러죠? 농경이 시작되니까 농경과 관련된 유적지를 봐야지. 아하, 그렇다면 청동기는 별로 안 나오긴, 그렇지, 청동기는 별로 안 나오지. 대신에 청동기는 생활상과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서 농경이 확대되면서 일어나는 상황들하고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겠지.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유적지에서 유물과 같이 드러나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이런 것들 위주로 외우면 되지. 그럼 되게 단순해지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잡히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겁먹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한국사는요, 그렇게 풀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팁을 드립니다. 자, 한국사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뭐가 있다? 출제의 공식이 있다. 그럼 출제의 공식은 제가 첫 시간에 바로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선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현대사까지 쭉 해서 전체 다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 싹 정리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럼 경찰 한국사와 공무원 한국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정확해요. 당신이 경찰 한국사를 한다면 적어도 우리 박세종 선생님께서 경찰 한국사 하신다면 경찰 한국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걸 물어보셔야죠. 공무원 한국사는요, 여러분들 대다수 조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출제 비중은 항상 7대3입니다. 모든 시험들이.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모든 시험들은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출제 비중은 7대3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70%대 30%로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 70%가 그 70%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거죠. 보통 공무원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9급 일반 행정직이나 서울시 지방직 시험들 같은 경우에 지방직 수탁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요. 적어도 6문제 정도는 조선사가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6문제 정도가 조선사가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찰 한국사는 다릅니다. 경찰 한국사는 어디가 높다? 고대사 출제 비중이 높다. 고대라고 얘기한다면 어디를 얘기하느냐? 전삼국 시대, 그 다음에 우리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라고 부르죠? 남북국 시대, 그리고 후삼국
앞자리까지. 그래서 후삼구까지 끊어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고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트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파트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파트가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암기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경찰 한국사 보면 암기법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암기 팁들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 단순 암기는요 나중에 가면 다 꼬이고 헛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문식 암기는 언제 하는 건 마무리 지을 때 하는 것이고, 원래 흐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반복을 통한 학습, 그래서 기억에 오랫동안 남도록 하는 암기가 진짜 중요하고 정말 진정한 암기가 되는 것인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암기를 수반해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암기는 수반하셔야 됩니다. 왜? 고대사가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문화사가 많이 나와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문화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문화사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한국사 선생님들이 인정하시는 거, 박세종 하면은 두 가지를 인정을 하죠. 뭐 경제사하고 문화사는 저 인간이 그래도 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제 스스로 얘기합니다. 전 세계 최고라고. 왜냐하면 한국사 1등은 한국 1등은 어디에서? 전 세계 1등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등 맞아. 그러니까 경제사하고 제가 문화사는 책임지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문화사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를 위주로 외우면 좋을까? 그렇지, 불교는 아주 간단해요. 뭐를 위주로 외우면 되냐? 인물을 위주로 외우면 됩니다. 불교는 인물 외에는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다가 자, 앞에만 좀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불교 나오자마자 바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불교 자체만 봤을 때 나오는 인물들이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누구냐면은 해심. 해심은 왕호 천축국전만 외우시면 돼요. 끝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하시면 돼? 해심 끝나고 나면 뭐 하시면 돼? 그렇죠. 의상하고 원효는 기본이죠. 의상, 원효 기본에다가 추가로 들어가셔야 되는 고대 승려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교종 5교를 만들었던 첫 번째, 고구려에서 도교를 더 장려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내려와서 만들었던 보덕 스님께서 만들었던 열반종 5교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장의 계율종. 자장 들어보셨죠? 황룡사 구축목탐 사기쳐가지고 만들었던 그 황룡사 구축목탐 만들자고 얘기했던 자장 있죠? 자장의 계율종 있죠? 그 다음에 누구? 그렇죠. 진표와 원칙, 미륵 신앙 자체를 장려했던 뭐가 나온다? 그렇죠. 법상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석공주랑 얼레리꼴레리에서 우리가 법성종, 그죠? 얼레리꼴레리, 법성종, 법성종, 누구? 그렇죠. 원효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엄종, 의상 나오잖아. 그럼 대부분 다 했잖아, 지금. 맞죠? 원효하고 의상 문제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거든. 원효하고 의상 문제도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원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다가 5교는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로 돌아가자는 원흉회통, 일심사상 뭐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불교 대중화를 꿈꾸잖아요. 그래서 무예가 지어갖고 막 부르게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아미타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정토종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의상 같은 경우에는 관음시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관음과 이 관음신앙과 아미타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란 말이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께 빕니다. 내세에 내가 또 한 번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께 빕니다. 내가 지금 현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거든.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현세구복적이죠. 그 다음에 아미타신앙은 뭐예요? 내세지향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신라야 신라. 신라에 내가 아주 그냥 신라에 못 살고 있는 어떤 백성이야. 백성인데 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부처님한테 빌었단 말이야. 누구한테 빌었어요? 관세음보살한테 빌었다고. 아이고 관음보살님 나 내일은 아침에는 배 안 고프게 해주시고, 지금 아픈 데가 있는 종기가 났는데 종기는 빨리 낫게 해주시고 안 아프게 해주시고, 그리고 집 나간 우리 마누라는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어때? 집 나간 마누라는 영원히 아직도 소식이 없고, 그 다음에 배는 더 고프고요. 굶었으니까 당연히 더 고프죠. 그리고 종기는 더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세구복적인 거는. 그런데 아미타신앙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 지금 이렇게 살지만, 죽지 못해서 살지만 다음 생에는 잘 살게 해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현세구복적인가 하고 그다음 내세지향적인가 하고 어느 게 대중에게 친화적일까? 당연히 이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예, 지금 이 시대에는 관음신앙이에요. 자, 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자, 피디님 우리 소원이 하나 있죠. 뭐 우리 항상 피디님 나랑 맨날 소원이 있잖아. 뭐 토요일만 되면 빌어요. 항상 한밤막 이런 거 있잖아. 뭐 로또 이런 거. 이거 현세구복적이죠, 그죠? 관음보살한테 비셔야 되고 아미타불한테 빌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다음 생에 해줘요, 아미타불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경찰관이 되는 게 꿈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경찰관이 되는 게 꿈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지금 누구한테 빌어야 돼? 그렇지, 관음보살한테 빌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현세구복적이란 말이야. 요즘 세상에는 뭐가 맞아? 현세구복적인 게 맞다고. 근데 과거에는 뭐가 맞아? 아미타신앙이 맞다니까? 그럼 불교 대중화는 어느 시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그럼 생각해봐. 아미타신앙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당연히 불교 대중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을 건데, 이게 그러면, 자, 봐봐. 아미타신앙을 했다는, 정토종을 했다는 원효만 이 아미타신앙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누구도 했을까? 그렇지, 누구도? 의상도 관심이 많아요. 왜 안 하는데? 의상도 관심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불교라는 거를 공부를 하실 때, 종교라는 걸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 문화사를 공부하실 때는요,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하시기 시작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야. 단순히 정토종, 아미타신앙, 원효, 끝. 관음신앙, 누구? 의상, 현세구복적, 끝. 이렇게 돼버리면 끝난다고.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시겠냐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문화사, 경찰한국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문화사 파트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말고 따라와요. 아시겠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 경찰한국사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경찰한국사는 다른 한국사들하고는, 다른 한국사 시험들하고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 드렸죠. 아까 전에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데 선택조합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선택조합형 문제. 무슨 얘기냐?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비읍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문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들의 변형형 문제. 맞는 것이 몇 개인가 골라라. 요것만 나오면 괜찮은데 요거에다 추가해야 하고, 뭐 순서 배열형 문제라는 것도 나와요. 가와 나와 다가 있는데 가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옳지 않은 게 많이 나올까? 옳은 게 많이 나올까? 옳지 않은 게 많이 나와요. 60% 정도 나오거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미리 문제를 풀어가지고 연습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제가 암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억형 수업을 해드려가지고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문화사 흔들어서 줬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경제사거든. 근데 경제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헷갈려 하시는 그런 뭐 사전과 공전이라는 의미에 대한 거, 지주전호제에 대한 의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객제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 전부 다 파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고려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고려가 뭐 민전이 없다는데 민전이 진짜 존재하거든. 그 이유는 뭔지 그건 나중에 팁으로 드려야지. 당연히 나중에 보여드려야지. 지금 당장 보여드리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끝낼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이런 것들까지 다 해드릴 건데, 이거 다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 다 알았어. 완벽해. 어디를 가나. 설명도 가능할 정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죠. 문제는 문제예요. 항상 문제는 문제야. 뭐 문제에 적용을 못 시키면 끝나버린다는 거. 문제에 적용을 못 시키면 끝입니다. 우리 그냥 다 맛이 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본의 개념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깔아놨을까? 당연히 개념 완벽히 숙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자? 문제를 통한 문제 적응력을 높여서 그 다음에는 제대로 풀어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하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할 건데, 문제풀이 수업까지 여러분들 쉬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어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 문제 적용 못 시키면 그냥 끝납니다. 뭔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엄마 손잡고 딱 물어봐요. 엄마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들 중에 분명히 난 운전 못해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엄마 운전면허증은 있잖아요 하면은 운전면허증 있는데 운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뭐냐? 이론은 알아. 어디서 해봤으니까. 연습장에서 해봤으니까. 근데 막상 주행 들어가면 실전에 들어가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실제 주행 환경이랑 다르니까 결국 맛이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에 적응을 못 시키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아침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12시까지는 좀 깨 있으세요. 졸지 마. 왜?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시험장에 들어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문제 풀기 시작하는 시간 생각해봐. 그래, 열심히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 100분 동안 푼단 말이야. 근데 그 시간대 딴짓하고 있으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대에는 무조건 내가 모든 정신이 모든 내 몸의 세포들이 전부 다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항상 흥분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시험 때까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도 내일 시험이면 9시부터 12시까지는 몸을 최대한 활성화시키세요. 두 번째, 문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웃으셔야 돼요. 왜? 당신 바깥에 나가보면 정말 자세를 이렇게 좀비처럼 이러고 다녀요. 왜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은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자신이 있어야지. 항상 기분이 좋아야지. 그리고 문제를 푼다는 거는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어본 건데, 저도 겪어본 거고 모든 분들이 다 겪어본 거지만 문제 풀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고쳐서 틀렸다. 그렇죠. 완전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고치면 틀리죠.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못 믿어 그래요.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못 믿어. 왜 그럴까? 자기 스스로를 못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스스로가 자신에게 자신감을 못 북돋아줬거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 보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그렇죠. 화장실 가시잖아요. 화장실 가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거울이잖아요. 거울 보시면 화들짝 놀라지 마시고 거울 보시면은 놀랄 값에라도 일단은 진정하시고 매일 오는 건데 뭐 한 20년 이상 봤으면 그죠? 저도 한 30년, 40년 가까이 봤는데 그 정도니까 그 정도 되면은 적응돼요. 그러면 이제 괜찮다, 잘생겼다, 오 괜찮은데 오늘도 하루도 힘내라. 나는 네 편이다. 뭔 얘기냐면 자기는 자기 편이어야 돼. 끝까지. 그래야 싸워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쟁하시고 계신 거고 전투에 참전하신 겁니다. 생존을 위한 전투,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전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은 주셔야지. 믿는다. 난 널 믿는다. 아무도 널 안 믿어도 난 널 믿는다. 너 가장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백업 가졌다. 누구? 나. 가자. 된다. 화이팅 하시고 가셔야죠. 웃으세요. 웃으면요 힘이 생깁니다. 힘을 내셔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부탁인데 아침에 단 것 좀 드세요. 아유 괜찮아요. 여러분들 운동도 하셔야 돼요. 경찰은 운동도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운동하실 때 당분 태우면 되니까 일단은 그 당분을 아침에 섭취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뇌로 그대로 갑니다. 뇌로. 최대한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2차 면접이라든가 우리 체력이라든가 합격하려면 당연히 이런 필기 합격해야 되잖아. 필기 합격을 위해 가지고도 계속해서 머리에 에너지를 좀 주세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북돋우셔야 돼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출제의 공식이 있어요. 출제의 공식을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푸는 형태도 가르쳐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응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적응을 시키기 위한, 개념을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적응을 시키기 위한, 문제 적응시키기 위한 그 모든 것들도 제가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거기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에게 무기는 뭐냐? 바로 교재입니다. 교재. 이 교재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재가 얼마나 중요한 교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 진짜로 중요한 교재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근 학설을 반영했다. 두 번째는 근현대 7종 교과서에 종합 분석이 있었다. 그렇죠. 근현대사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 근데 7종 교과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출제 경향에 맞춘 연습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이게요. 얇은 책입니다. 생각보다. 이 얇은 책, 분명 공무원 책 중에서는 얇은 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책에 지금 보시면 이 정도가 문제예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 이 정도가 문제예요. 여기 연습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 이 정도 개념만 하시면 다른 책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그 중에 이만큼이 또 뭐가 되냐면은 이만큼이 또 이 정도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이씨 죄송해요.
그치. 요 정도가 지금 보시면 이게 또 근현대사야. 그러면 정근대사 요거밖에 안 돼. 예. 이거 별로 안 돼요. 근데 이 책이 구성이 상당히 훌륭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따로 포기 표시를 해놨는데 97페이지 한번 볼까요? 97페이지 보시면 지금 황룡사 왼쪽 편에 황룡사 경북 경주에 있는 황룡사의 복원상상도 미륵사 전북 익산 복원상상도 나와 있는데 원래 지금 이 그림들은 원래는 이 그림들은 뭘로 만들어져 있는 거냐면 CG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거는 모 방송사에서 사용했던 CG입니다. 근데 이만큼 깔끔하게 나와 있죠. 이 전부 다 저작권 사갖고 다 만든 건데 이 저작권 풀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그림들도 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일일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의 그림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문화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책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참여를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6페이지에 차례에 보시면 차례에 역사학습의 목적, 한국사와 세계사, 그 다음에 선사시대 쭉 해갖고 쭉 나와 있는 상태에서 뒤쪽에 보시면은 연습문제 정답, 역대왕조 계보, 역대연호, 고려시대 봉장 및 관직표, 조선시대 봉장 및 주요 관직, 그 다음에 한국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옛 지명까지 다 들어가 있고, 고고학 용어, 개정 고고학 용어의 비연표까지 다 들어가 있으면 이건 완벽하게 다 맞춰진 책입니다. 어디에? 경찰 한국사에. 근데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시냐가 중요한데, 다른 책들하고 비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시중의 한국사 책은 95%는 같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편집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기 쉽게 편집이 돼 있어. 그럼 이 책은 되게 좋은 책이야. 그럼 이건 교과서예요, 기본 교과서. 그러면 이 기본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여기 단권화 작업을 하셔야 돼. 단권화 작업. 무슨 얘기냐? 다른 교재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 다른 교재에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옮겨서 적어가지고 자기 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가르쳐드린 모든 팁들을 여기다 적어 놓으시고 여기에 다 내용을 수록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바이블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는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종교예요. 앞으로 당분간. 요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뭐가 나와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반야심체 요절 외워봐 이거 하고 똑같은 얘기지. 그거 똑같이 경찰 한국사. 여러분들은 경찰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경찰 한국사를 외우셔야지. 그럼 이 바이블이잖아. 그럼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종교 이게 경전이에요, 경전. 아시겠죠? 경찰 영어, 경찰 한국사, 형법. 형소법, 경찰학 개론, 바이블이야. 아시겠죠? 선택 과목 하시는 분들은 선택 과목까지 다가 바이블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 근데 이 책이 좋은 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편집이 되어 있다는 거. 다른 거 얘기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 책에는요, 전부 다가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얘기 한참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 책은 원하는 분들이 자기 파트를 쓰신 책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신 있는 파트를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자문까지 받아서 끝낸 책이에요. 보통 그런 책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책 같은 경우는 구성 자체도 훌륭하겠지만 내용 자체도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여기다가 뭐까지 하시라고? 단권화까지 하시라고. 그 다음 제가 내드린 문제까지 다 내용 넣으시라고.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완벽한 뭐가 생긴다? 교과서가 생긴다. 가장 큰 힘이 생긴다. 이거 한 권이면 끝난다고 장담할게요. 이거 다 통째로 했는데 안 됐다. 그럼 내 진짜로 머리 이렇게 밑게. 진짜.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책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 근데 암기를 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암기를 하는데 뭐를 바탕으로? 반복을 통한 기억을 바탕으로. 그래서 최소한 3회 동안 하셔야 돼. 그래야 완벽합니다. 아시겠죠? 이 책은 다른 말 할 필요 없다. 뭐? 나한테 보기 가장 편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지가 나갑니다. 문제지가 나오죠, 그죠? 문제지 나오면 객관식이 또 나오는데, 그럼 그것까지 하시면 완벽해. 그럼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저희들, 그러니까 이 공제회와 경찰 공제회가 오죽하면 저희를 뽑았겠을까? 경찰 공제회하고 저희하고 저희들 모든 스태프들이 다들 하나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말 괜찮은 학생들을 훌륭한 경찰관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훌륭한 경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가 되더라? 그렇죠. 빨리 합격시켜야 되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길게 보지 않습니다. 수험은 단기전이에요. 물리적으로 길 수는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은 모두에게 다를 수 있지만, 모두 다가 단기전입니다. 근데 그 장기로 생각하셔야 돼요. 3개월을 하셔도 나 오래 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 마음 먹으셔야 돼요. 근데 그 빨리라는 게 물리적인 시간의 빨리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빨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리적인 시간이 6개월이 걸려도 자기 스스로가 단기라고 느끼면 단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찰공제회 채용 진행을 하는 경찰에듀 사이트의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직원들 그리고 저희 모든 강사들은 굉장히 매일매일 서프라이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저희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수업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에서는 아니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보지 못한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수진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수진을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합격도 가능하거니와 합격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가실 겁니다. 뭐? 학습에 대한 만족도.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는 부탁드리건데 더 많이 공부하세요. 합격을 하고 난 뒤에도 공부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경찰관이 돼서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더 낫게 만들 수도 있게 바꿔주세요. 범죄가 판치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경찰관이 되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경찰한국사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혹 드릴 겁니다. 그 옳고 그름이라는 건 뭐냐? 이 사람이 옳았다 그렇다가 판단이 아니라 세조가 예를 들어서 계유정난을 일으켰는데 그에 의해서 많은 신하들이 죽었으면 그 신하들이 죽었으면 안타깝게도 많은 아빠들이 희생됐을 것이고 그러면 많은 가장들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수많은 부인들과 수많은 아이들이 많이 아파했을 거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숨어있는 뒷얘기들을 아시고 가슴 아파하실 줄 알아야 세상을 보는 눈을 따뜻하게 가지실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끝까지 따뜻해야 됩니다. 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죠? 간혹 죄도 밉고 사람도 미운 놈도 있는데 그건 예외로 칩시다. 저도 뭐 마약범죄나 뭐 성폭력이나 그 다음에 아동납치라든가 그 다음에 납치강금 뭐 인신매매라든가 이런 건 뭐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법정 최고형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건 용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도 길러보자는 얘기예요. 단순히 수험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지만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많은 것들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수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바탕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올려주는 Q&A예요. 아시겠죠? Q&A를 끊임없이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지역권별로 제가 자주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갑니다. 경상도 지역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이렇게 출강을 많이 하는데 갈 때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찰 에듀 자체 카페도 만들 거죠, 그죠? PD님? 그 있죠. 그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러면 그다음 우리 사이트에다가 올리면 그러면 우리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고 이제 직접 가가지고 이제 특강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학생들 조그만하게 이제 세미나실 같은 데 빌려가지고 제가 직접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찰 에듀에서 허락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을 하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Q&A에 올려주시면 돼요. 교수님 여자친구가 떠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도 올려도 돼요. Q&A 맞아요. 그럴 때는 제가 한마디만 드릴 거예요. 보내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Q&A까지 끝까지 따라와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합시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니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버텨내겠습니다. 끝까지 이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저희 교수진들하고 같이 그리고 저희 지원들하고 같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국사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